순차적인 자기 구속, 시간 제한과 결승선이라. 자기 구속의 또 다른 형태는 시간 제한과 결승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 연단위 등으로 기준을 잡아서 일정한 기간으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시간 기회를 줄이고 사용의 한계를 둘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휴일에만 쓸 거야, 주말에만 쓸 거야, 목요일 전에는 절대 안 쓸 거야, 오후 5시 전에는 절대 안 쓸 거야 하면서 다짐하는 시기다. 또는 시간 자체보다도 중요한 사건이나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구속할 수도 있다. 생일 때, 아니면은 과제를 마치자마자, 아니면은 학위를 딴 후에, 아니면은 승진할 때까지 기다린다. 시기가 멈출 때, 아니면은 스스로 정한 결승선을 지나야만 보상받는 식으로 설계해도 좋다. 신경과학자 H. 아메드와 조지 쿠버의 연구에 따르면 코카인의 하루에 6시간 무제한 접근이 허용된 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레버를 점점 더 많이 누르다가 결국 지치거나 죽음에 이른다. 과한대한 접근 조건 하에 자가 투여가 늘어나는 현상은 메스, 암페타민, 니코틴, 헤로인, 알코올에서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하루에 1시간씩만 코카인에 접근한 쥐들은 수일간 계속해서 일정량의 코카인에만 기댄다. 다시 말해서 매일 단위 시간당 마약을 더 달라고 레버를 누르지 않는다. 이 연구는 중독 대상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서 시간적인 기회를 줄이면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무한 접근으로 귀결되는 소비의 강박과 증가를 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특정 대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알아보는 것은 사용 정도를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실제 사용 시간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부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서 더 괜찮은 위치에서 중독을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황이 순식간에 아주 복잡해질 수도 있다. 우리는 도파민을 쏟을 때의 시간은 우습게 자취를 감추기 때문이다. 어떤 환자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 환자는 암페타민을 복용하고 있을 때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확신했다. 일부 시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은 상태로 그런 시간을 걸어 모아 봉합할 수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때 나는 그가 거대한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붕 떠서 우주에 찢어진 것을 깨우는 모습을 상상했다. 고도의 도파민 제품은 만족을 미루는 능력을 해치는데 이를 지연가치 폄하라고 한다. 지연가치 폄하는 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보상가치를 낮게 보는 심리현상을 말한다. 대부분 $20를 받는다면 1년 후보다도 오늘 바로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인간의 오랜 시간 후에 받는 보상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받는 보상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여러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의존대상이 된 물질과 행동의 중독성이다. 경제학자 안드린드 브레트 빌러 옌슨과 그의 동료들은 현재 헤로인과 암페타민을 사용 중인 사람들을 과거 중독됐던 사람들 그리고 단순 대조군과 비교해서 지연가치 폄하를 살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미화로 약 14,600달러에 해당하는 10만 크론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상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 다음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돈을 받는 대신에 조금 덜 받을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전부를 받을지 선택하라고 했다. 그 결과 현재 약물을 사용 중인 이들 가운데서 20%가 돈을 지금 당장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에 과거 중독자 중에는 4%, 단순 대조에서는 2%만이 당장 받겠다고 답했다. 담배 흡연자들도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금전적인 보상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흡연을 더 할수록, 니코틴에 더 기댈수록 미래의 보상을 폄하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중독 연구자인 워런 K. 비클과 그의 동료들은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사람들과 건강한 대조군을 대상으로 다음 구절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빌은 자기 신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보통 그가 기대했던 미래는 11년이다.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연구 참가자들은 미래를 평균 9일로 나타냈고 건강한 대조군은 미래를 평균 4.7년으로 나타냈다.
이 현저한 차이는 우리가 중독성 있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시간적인 시야가 얼마나 좁아지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환자들에게 회복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를 물으면 그들은 그 긴 시간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1년 동안에 헤로인을 흡입하던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내가 1년 동안에 헤로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이 남성은 현재의 순간이 아닌 인생 전체의 궤도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매일 하는 행동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가 있었다. 데릴라도 마찬가지였다. 데릴라는 10년 후에도 계속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을 상상하고 나서야 4주간 대마를 끊기로 결심했다. 요즘은 사방에서 도파민이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싶으면 그 다음날 문간에 그게 떡하니 놓여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싶으면 곧바로 화면에 답이 나타난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알아내거나 답을 찾는 동안에 좌절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걸 기다려야 하는 습관을 잃고 있다. 신경과학자 셔뮤얼 맥클루어와 그의 동료들은 즉시 보상과 지연 보상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관여하는지를 연구했다. 관찰 결과 참가자들이 즉시 보상을 선택했을 때는 뇌에서 감정 처리와 보상 처리를 하는 부위가 활성화되었고, 보상을 미뤘을 때는 계획과 초성적인 사고와 관련된 뇌 부위의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었다. 이 연구가 암시하는 바는 현대에는 감정적인 보상 경로가 삶의 지배적인 동력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전두엽 피질 위축증을 앓을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도의 도파민 물질에 기대는 것이 지연 가치를 폄하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죽음에 대한 노출에 적응한 이들이 있고, 자원이 풍족한 환경에 성장하면서도 거기에 비슷한 적응한 이들이 있다고 치자. 이때 지연 보상보다 즉시 보상을 중시할 가능성은 전자에게 더 크다. 실제로 빈민가에 사는 브라질의 젊은이들은 동년배의 대학생들보다도 미래에 받을 보상을 낮게 평가한다. 싸구려 도파민에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즘 세상에서 가난이 중독의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강박적인 과형 문제를 키우는 또 다른 변수로 오늘날 점점 더 늘고 있는 여가시간과 그에 따른 지루함을 들 수가 있다. 농업, 제조업, 가사 노동, 그리고 예전의 시간에 오래 걸렸던 노동 집약적인 업무를 다스리는 기계화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은 줄고 여가 시간은 더 늘고 있다. 남북 전쟁 직전에 미국 노동자들은 농업이든 공업이든 상관없이 하루에 평균 10에서 12시간 일했다. 주 6.5일, 연간 50일주간 일한 셈이다. 여가 활동은 하루에 2시간밖에 없었다. 이주 여성들과 노예들은 주 6일씩 하루 13시간 일해야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날 미국의 여가 시간은 1965년과 2003년 사이에 주당 5.1시간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70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2040년에 되면 미국인들에게 하루 여가 시간은 7.2시간, 근무 시간은 3.8시간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다른 고소득 국가들의 통계도 비슷하다. 미국에서 여가 시간은 교육과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다르다. 상식적으로 부유할수록 교육 시간이 높을수록 여가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1965년 미국에서는 교육을 덜 받은 사람과 더 받은 사람 모두 같은 양의 여가 시간을 즐겼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고등학교 학위가 없는 성인들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인들보다도 42%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는다. 이런 차이는 주중에 생기는 여가 때문이다.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 중에서 불안전 고용 상태가 경우가 많아서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도파민 소비는 노동에 쓰지 않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방편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이 노동 자체를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쟁자 마크 아기어와 그의 동료들은 젊은 층의 여가 만족과 노동 공급이라는 적절한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지난 15년간 21, 30세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은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남녀들에게 비해서 노동시간에 큰 감소세를 보였다. 2004년 1월 여가 사용에 관한 자료를 보면 젊은 층은 자신의 여가를 비디오 게임과 여타 기분 전환용 컴퓨터 활동에 쓰고 있다.
작가 에릭제에 이어 넬리는 중독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몇 년 전, 지금 보면은 다른 사람 얘기 같은데 친구 하나가 내게 말했다. 내 생활은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사이클로 줄여서 말할 수 있어. 하나, 개판이 되기 전 둘, 개판 만들기 셋, 뒤에 수습하기.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는 길어봐야 2달 정도로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내가 술을 마시면 수시로 필름이 끊기는 모습을 여러 번 보고 내 정체를 간파했다. 그 모습은 중독이 이야기하는 큰 혼란에 뚜렷한 징후 중의 하나였다. 계속해서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더 일반적인 가설을 세웠는데 그저 반농담 쪽이었던 것 같다. 중독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루해하거나 좌절한 사람이라고 탈출 고개 같은 상황을 본능적으로 만들고 다른 도전거리가 우연히 나타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중독의 대상은 성공한 중독자에게는 보상이 되고 실패한 중독자에게는 아차상이 된다. 처음 만났을 때 무어바드는 말을 쉴 새 없이 했다. 그는 혀는 아이디어로 가득한 찬 그의 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한테 중독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난 무하마드가 바로 마음에 들었다. 그는 약간의 중동식 의향이 섞인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무하마드 대학 수학. 그래서 처음에는 주말에만 마약과 술에 기대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매일 대마초를 피웠다. 친구와의 관계까지 나빠졌다. 생각했다. 학사학위를 따고 석사 과정에 합격하고 박사 펀딩을 뗄 때까지 다시는 매일 대마를 피우지 않겠어. 다짐대로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펀딩을 따낼 때까지 다시는 대마를 잊지 되지 않았다. 담배도 주말에는 피웠다. 하지만 박사 과정 첫 해를 마쳤을 때 그는 대마를 입에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가 끝날 무렵에 규칙을 새로 세웠다. 마리화나를 공부 중일 때는 10mg, 공부하지 않을 때는 30mg,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 개판이 될 정도로 무하마드는 박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시험에서 떨어졌다. 재시험에서도 떨어졌다. 그렇게 박사 과정을 거의 망칠 뻔했지만 교수를 설득해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다. 2005년 봄 무하마드는 자격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대마를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이듬해 마침내 대마를 끊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의 마지막 리포트는 100페이지를 남겼다. 그때가 그가 내게 말했다. 내 인생에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기로 손꼽히는 해였어요. 그 해 그는 자격시험을 통과했다. 시험이 끝난 그날 밤 한 친구가 축하하는 의미로 대마초를 가져왔다. 처음에 무하마드는 거절했지만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너처럼 똑똑한 애가 중독될 리가 없어. 이번 딱 한 번이야. 무하마드는 생각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다시는 없는 거야. 월요일에 졸업할 때까지 다시는 없는 거야. 수업 있는 날에 마리화나는 안대가 됐고 다시 어려운 수업이 있는 날에는 마리화는 안대가 되었으며 다시 시험이 있는 날에는 마리화는 나는 안대가 됐고 다시 아침 9시 전에 마리화는 안대가 되었다. 무하마드는 고향에서 수지로 불리던 학생이었다. 힘든 박사 과정을 따라갈 만큼 인내력도 가졌다. 그런 그가 왜 대마초에 한해서는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도 일단 대마를 피우기 시작하면 이성은 마비되고 오로지 쾌락, 고통, 저울의 지배를 받게 된다. 마리화나 한 겹이조차 이성과 합리를 마비시킬 수가 있다. 약에 취하면 장기적인 보상과 흡연이 주는 즉각적인 보상을 더 이상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지연 가치 평화가 무하마드의 세상을 통제한 셈이다. 무하마드의 경우에 발생 순서에 따른 자기 구속은 소용이 없었다. 적당량의 대마초는 전혀 선택사항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다행히 방법을 찾았다. 이에 대해서는 요즘 말에 다시 언급하겠다. 어렵다. 힘든다.